제가 접촉이 됐을 때가 그쪽 시간으로 새벽이죠. 유럽 시간 새벽 조금 전이었는데 국제전화더라고요. 네. 김민재가 레바 민중의 민으로 간다. 김민재가 된다. 이런 상상이 곧 현실로 다가올 분위기입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히위고 선언으로 다시 달아오른 이적시장. 협상 당사자인 김민재 측의 입장을 볼리TV에서 전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김민재가 왜 바이에른행에 근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김정용.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있다면 민재리지오 용마노가 있죠. 즉흥으로 잘 만드시네요. 본인 소개하세요. 가끔 나오시잖아요. 네,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행에 대한 6월 29일자 최신 소식입니다. 먼저 로마노 기자의 트위터에 이게 떴습니다. 김민재 바이에른행 here we go. 로마노는 팔로워가 1,6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공신력을 가진 이적시장 전문 기자이기도 합니다. 단독이다. 바이에른이 김민재와 모든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5년 계약이 준비되어 있다. 히위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단 측 취재원에 따르면 김민재는 구단이 제시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계약은 2028년까지 5년이 된다고 하고요. 바이에른의 다음 할 일은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도 전했습니다. 나폴리에. 네, 그렇죠. 나폴리가 책정한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말 그대로 히위고. 요즘 축구 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가자는 얘기죠? 네. 네. 로마노가 요즘 그 히위고만 하던 예전 사람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그렇죠. 하느라 네. 가끔 틀리기도 하고 좀 섣부른 맞습니다. 말을 요즘 조금 하지만 네. 히위고만큼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신중하게 쓰는 네. 말이죠. 그러니까 히위고랑 구분하기 위해서 히위고 순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충족되면 then 히위고 네. 막 이런 걸 잔뜩 만들긴 했지만 야. 그거랑 히위고는 달라요. 네. 히위고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진짜 안 틀린다. 100%다. 그럴 때만 쓰는 말인데 네. 이걸 썼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거의 준 오피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계에 김민재 이적이 왔다. 뭐 이런 얘기고 또한 히위고라고 해놓고 뭐 무슨 메디컬까지 다 했다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시면 verbal agreement. 버버 예, 그러니까 구두 합의죠. 그렇죠.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근거로 히위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민재가 훈련소에 있는데 그렇죠. 이미 뭐 독일에 와 있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신빙성을 더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구두 합의라는 거는 이제 서류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오피셜 직전이다 이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뭐 서류 작업, 메디컬 이런 데서 이상한 일만 안 일어나면 이적 당사자들은 전부 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기로 말로 그래 너 나랑 가는 거야 네. 라고 합의를 했다는 그 얘기죠. 조건이 다 맞았다는 거죠. 네. 뭐 수치 같은 걸 다 말로 주고 받았는데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바이에른 양자는 합의를 한 거고 네. 그리고 나폴리 측은 거부를 못 하죠. 그렇죠. 바이아웃이라는 네.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3자 중에서 양자는 합의하고 한 명은 이제 거부를 못 하니까 이것은 히위고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로마노 기자의 히위고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육군 훈련소에 있습니다. 어떻게 히위고를 할 수가 있었나요? 네, 논산에 있는데 히위고다. 네. 이게 초유의 히위고예요, 사실. 훈련소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긴 하죠. 운이 좋으면. 그 네. 포상 이런 걸로 네네. 뭐 훈련소마다 다르고 네. 김민재 선수 입소한 지금 말고 좀 가까운 과거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자의적으로 이제 병들한테 주말에 핸드폰 쓰게 해줬다가 네네. 이제 네. 문제 시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회면에서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건데 김민재 선수는 15일에 들어가서 3주니까 네. 7월 6일부터 이제 끝내고 바깥 활동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안에 있는 네. 그 군인의 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이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바깥에 있는 에이전트 연락을 하는지 다양하게 짐작을 하셨어요. 네. 무슨 투헬 영통 기사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네. 야 내가 중대장이어도 시켜준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나한테도 시켜주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막 특혜 막 활발한 의사소통 이런 거는 맞습니다. 안 되는 걸로 맞죠. 알고 네. 있고요. 다만 들어가기 전부터 김민재 선수나 김현 선수 측근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볼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그 전부터 거론되고 있던 팀 중에 하나가 바이에른이잖아요. 네. 그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팀이 이 정도로 접근을 해올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오케이를 하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팀들에게는 요 조건이면 오케이. 그 밑에 팀에는 좀 다른 조건을 그렇죠, 제시할 그렇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좀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정해져 있는 상태 들어갔을 네. 텐데 그런데 바이에른 정도면 진짜 레바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정해진 연봉 조건만 맞으면 김민재 선수 대리인이 그렇죠.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훈련소 나오면 분명히 오케이를 할 것이다라는 게 확신이 되는 조건이면 네. 오케이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벌 어그리먼트에서
바이에른이 제시한 연봉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김민재가 없는데도.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버벌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구두 합의. 뭐 김민재의 대리인을 통한 김민재랑 직접 구두로 합의는 안 왔을 거고 김민재가 제시한 그런 조건에 맞춰서 김민재 측과 민엔이 합의를 봤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구두 합의는 다 사실 네. 선수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경우는 맞죠. 거의 없고 에이전트가 하는데 다른 계약과 다른 거는 에이전트가 그 상대 구단과 얘기를 하다가 버벌 어그리먼트 이제 할 때가 되면은 네.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선수랑 그렇죠. 통화한 다음에 전화하죠. 얼마 네. 준다는데 오케이냐? 그죠.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오케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김민재 선수는 그걸 못 한다라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충분한 조건이면은 버벌 어그리먼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미 서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로마노 기자의 히어위고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용 기자가 보기에 김민재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측근들과 좀 접촉이 되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욕만 오니까 접촉이 되는데 지금 접촉 확인이 됐나요? 네,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공식장?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의. 예. 좋습니다.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 둘이 있어요. 뭐 네. 이미 다 보도된 상황입니다. 네. 포르투갈의 근거를 둔 유럽 에이전트가 있고 네. 국내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유럽 에이전트가 유럽 쪽에 그걸 다 관장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유럽 쪽 에이전트는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 기반의 에이전트거든요. 한국 에이전트가 독일 통입니다. 아하. 네, 독일에 네. 능통하시고 거주 경험 있고 음. 독일 쪽 비즈니스를 하셨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독일 구단들과는 오히려 한국 에이전트가 더 접촉면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접촉이 됐을 때가 그쪽 시간으로 새벽이죠. 유럽 시간 새벽 조금 전이었는데 국제 전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스본 아니면 뮌헨 둘 중에 한 곳에서 그 두 에이전트와 구단이 만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짐작입니다. 근데 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인정할 그렇죠. 건 인정했어요. 뭐라고 인정했냐면 정확히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그 구단 바이에른에서 묻자 그 구단과 이적 협상 중인 게 맞다. 이걸 김민재 측에서 인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말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소문들이 있었죠. 맨유를 간다, 어디를 간다 얘기가 있었지만 어느 구단과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 측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음. 한 얼마 전까지는 뭐 아예 전면 나오지도 않았을 정도로 맞아요.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그간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 이런 걸 볼 때 공식 입장이 바이에른과 이적 협상 중인 게 맞다 정도면 로마노가 말한 버블 어그리먼트가 이미 이루어진 뒤라도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약간 한 박자 뒤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 정도로 얘기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입장은 로마노의 말과 약간 다르지만 오히려 로마노의 말을 강화하는 그 뒷받침하는 히어리고가 맞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다. 히어리고가 아니면 이 에이전트는 이런 말도 안 할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TV에서 전해드리는 두 가지 팩트죠. 로마노가 먼저 거론을 했고 히위고라고 거론을 했고 우리가 폴리TV에서 김종용 기자가 선수 측의 반응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에른행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절차만 잘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밟으면 되겠죠. 네, 많이 꼬이네요. 가슴이 떨려갖고 네. 김정용 기자가 보기에는 히위기에 대해서 또 더한 어떤 정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정료와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수 있는데 이정료는 뭐 이미 언론에 많이 거론된 대로 바이아웃대로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마 5천만 그렇죠. 유로가 될 거고요. 네. 연봉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을 것으로 보고 그렇죠. 기존에 좀 신뢰성이 높은 유럽 매체들이 내놓은 연봉 짐작액을 볼 때 한 1,500만 유로에서 2천만 유로 사이거든요. 새 전으로. 2천만 유로. 그 사이. 네. 최대 네, 2천만 유로. 새 전으로.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저는 좀 과감하게 저는 여기서 걸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촉으로. 일단 이정료는 한국인 선수 역대 최고 이정료 경신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죠. 바이아웃이니까. 네. 연봉도 최고일 것이다. 근데 팀이 미넨이다. 네. 미친 거죠. 그러니까 팀이 미넨이기 때문에 그쵸. 포지션이 수비수지만 네. 이제 기존 공격수, 국내 어떤 드레선 같은 공격수들의 연봉 또 중국 같은 선수들의 연봉을 뛰어넘어서 네. 아마도 한국 선수, 축구 선수 최고 이정료를 경신할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 엄청난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넨이 이런 돈을 쓴다는 것, 만약에 뭐 중동의 자본을 엄청나게 얻은 뭐 뉴캐슬이 이런 돈을 쓴다는 거랑 똑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김민재가 미넨에서
1옵션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이겠죠? 네,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네. 김민재 뭐 어느 팀 가면 몇 옵션이다 이렇게 그렇죠. 따지는 게 약간 유행처럼 네. 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저는 뭐 공동 1옵션, 뭐 1옵션 급 이런 말도 쓰고 싶지 않고 심리적 1옵션. 전 여기서도 네. 1옵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옵션. 현재 이 팀이 센터백을 겸했던 루이카 헤르난데스, 네. 벤자민 파바르 두 프랑스 대표가 모두 나갈 분위기이고요. 네. 그래서 전문 센터백이 둘밖에 없어요. 네.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그렇죠.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원래는 스타 센터백이지만 그렇죠. 지금 투엘 감독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정황상 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투엘 감독이 굉장히 조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월에 부임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지난 2022-2023 시즌에 전반기는 분데스리가 탑 센터백이었다가 후반기에는 탑 20에도 못 들었어요. 네. 키커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투엘은 그 탑 20에도 못 든 기간만 봤어요. 그렇네요. 내가 경험한 너는 이것밖에 없었네요.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겔스만 감독 전술은 잘 소화했다가 투엘 감독의 그렇죠. 전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못했다. 네. 내 전술에 안 맞는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죠. 음. 특히나 미국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실수를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죠. 일단 1옵션 조합으로 보면 김민재 더리우트 네. 우파메카노 이적설 많이 나거든요. 예, 우파메카노를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좀 신뢰성 있는 매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재 더리우트가 주전 조합이고 우파메카노는 남아도 그 둘을 받친 넘버 3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김민재는 1옵션이다. 그럼 김민재 영입이 완료된다면 또 변화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만 노리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진 구성부터 보면요. 일단 영입이 완료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레프트백 하파엘 게헤이루 이 포르투갈 대표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FA로 풀렸나 그래가지고 재빨리 영입 확정했어요. 이 선수는 투엘 감독의 도르트문트 시절에 굉장히 잘 썼던 선수입니다. 네. 박주호랑 좀 비슷한데 박주를 영입한 이유랑 비슷한데 레프트백을 기본으로 하면서 네. 멀티 플레이하고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되는 어떤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수비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죠. 네. 카일 워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게헤이르보다는 좀 수비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나폴리 수비진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조합이. 김민재가 하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예요. 되는. 왼쪽 선수가 나폴리에서 마리우 후이, 네. 그 옆에 김민재 옆에 센터백이 라흐마니, 그렇죠. 오른쪽 수비수가 디로렌조인데 좀 수비적. 이래가지고 왼쪽에 후이가 올라가면 김민재가 받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바이에른에서 게헤이루가 후이처럼 올라가는데 더 잘하는 선수죠. 그렇죠. 김민재가 왼쪽에 넓은 커버 공간을 커버한다. 음. 그 옆에 있는 더리우트가 좀 중심을 잡고 이제 카일 워커가 덜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새 시즌에 원래 나폴리에서 하던 대로 해주고 투엘 감독이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수비 라인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공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공격진에 지금 해리 케인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이에른의 지난 시즌 유일한 약점이었죠. 레반도프스키가 나간 다음에 무슨 깡인지 안삼 이러고 공격수를 사디오 마네만 사고 그렇죠. 진행을 하다가 네. 스트라이커가 정 없어가지고 에릭 막심 추포모팅을 중용해 봤는데 뜻밖의 잘해줘서 그렇죠. 겨우겨우 넘긴 게 지난 시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이 딱 하나 있었던 게 최전방.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는 잘했지만 후반기에 구멍이었던 게 최후방 센터백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김민재와 케인을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바이에른은 진짜 확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챔피언스리그 뭐 맨시티에 대항할 거의 유일한 팀이죠. 네. 현재 전력만으로 보면 그러면은 뭐 저기 김민재 레알도 저기 아직은 음바페 올지 말지 그렇죠. 모르고 네. 베지만 나갔으니까. 김민재가 우리가 세리에 우승하는 모습을 봤는데 분데스리가와 어쩌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뭐 있겠네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만약 간다면 네. 분데스리가 포칼, 뭐 DFB 그렇죠. 슈퍼컵 이거는 바이에른 사실. 전례를 볼 때 네. 한 5년 뛰면 그거 중에서 다 합쳐서 한 10번 우승합니다. 바이에른 그런 팀이잖아요. 네. 예. 그 한 시즌에 트로피 2억 개 정도 따는 팀이에요. 그렇죠. 대충. 이건 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유럽 최강급이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김민재 영입은 다시 말하지만 바이에른에 겨우 비비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바이에른의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투엘이 그렇게 보는 것 같다. 음. 네,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김민재 선수와 관련해서 이적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뮌헨도 있고요. 뭐 무슨 맨시티와 아틀레티코가
곧 친선 경기를 하러 오는데 와서 뭐 사인을 하고 데려갈 것이다라는 온갖 뭐 기분 좋은 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오피셜은 아무리 일러도 김민재 선수가 훈련을 마치는 7월 초 훈련에서 나오는 7월 초에 나와서 버블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정말 사인을 할 수가 있는 본인이 오케이 사인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될 수 있겠죠. 최소죠, 최소. 그 뒤에 뭐 본인이 며칠 쉬다가 오피셜 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네, 최소가 일주일 정도 뒤고 네. 뭐 훨씬 더 뭐 2주나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네. 아마 김민재 선수가 출국을 하긴 할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시즌을 앞두고 출국을 할 텐데 가서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하고 갈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인을 할 거면 일주일보다 훨씬 좀 며칠 걸릴 거고. 그렇죠. 갑자기 김민재 선수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오피셜을 더 빨리 띄우고 싶다면 이를테면 뭐 바이에른에서 합의를 했다. 국내에 믿을 만한 병원을 구해서 국내 메디컬 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원격 메디컬. 그리고 이제 그 구단 스테이트먼트로 김민재 선수 사진 없이 옷 피셜 없이 영입 끝났다라고 이제 글부터 띄우고 그렇죠. 우리 나폴리랑 김민재랑 합의했다. 개인 합의만 했으면 뭐 서류 작업만 남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침 바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메디컬까지 끝났다 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했으면.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서 오피셜은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다 됐을 때 경우인데 이렇게 다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1주 길면은 그 뭐 2주 이상 있어야 오피셜이 나니까 그 전에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들은 뭐 제 뜻이 예상과 달리 김민재 선수가 포상 받았어요 이러면서 본인 육성으로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지간하면 그런 걸 근거로 오피셜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제 최소한 뒤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 재밌겠네요. 훈련소 나오면서 막 무슨 청춘의 요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피셜 발표하고. 축구팬들 그런 농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산 앞에 모텔방 잡아놓고 투엘이 기다린다. 괜찮네요. 근데 지금 문득 궁금해지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오피셜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모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럼 하이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냐?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바이에른 건에 대해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랑 뭐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바이에른이랑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서 하이잭을 한다? 그럴 팀이 없어요. 바이에른이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상당히 야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 밸류를 좀 중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잉글랜드에서 이를테면 갔는데 내가 바이에른만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팀이다. 예를 들어서 뭐 맨유나 리버풀도 바이에른에 못지않은 역사를 가진 그런 진짜 강팀이지만 현실이 다르죠. 역사는 가졌어요. 당장 갔을 때 우승 가능성 이런 걸 본다면 지금 껴들어서 김민재를 하이잭할 수 있는 팀은 뭐 맨시티, 레알, 바르셀로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셋 다 그럴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이잭은 아마 일하지 않고 바이에른이랑 잘 되냐 안 되냐. 잘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팀이랑 그때부터 협상을 하든지 하겠죠.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히어리군데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국내 김민재 소식 1타 강사 김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진전되는 게 있으면 볼리TV와 풋볼리스트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